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시장의 분위기가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승을 회복하는 종목 개수가 조금씩 눈에 띄고 있고요. 어제장에 이미 중국 리스크가 조금 반영이 됐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짚어보면서 특징주와 잠금 해제 종목까지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빨간불로 전환이 돼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밤사이 유가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소폭 올라섰긴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에너지주들이 다 내린 가운데 SK이노베이션 오늘 1.4% 정도 하락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2차 전지 소재단의 종목들은 비교적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증권과 리포트 등이 나오면서 내년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언급됐고요. 오늘장 빨간불 확인됩니다. 그리고 은행주 쪽도 오늘 전반이 이 시장 대비 강도가 좋습니다.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일제히 올라서는 모습 보이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일부 회복의 움직임 확인이 되네요. 리오프닝 쪽에서 FNF나 화장품주들의 분위기도 오늘 상당히 좋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나아지니까 그래도 웃으며 전략을 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장님 12월 전략 좀 간략하게라도 코멘트 주세요. 글쎄요.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CPI가 1차적으로 피크아웃한 모습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시장도 탄력을 받았었는데요. 일단 기대 인플레까지 어느 정도는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게 정말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이제 곧 발표될 12월 1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중순쯤에는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될 CPI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정말 의미 있게 10월 CPI에 이어서 11월 CPI도 꺾인다라고 하면은 연준의 속도 조절론에 더욱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연준 지금 피벗은 아니다. 계속 올릴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점점 더 그러한 공포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당연스럽게 위험 자산에 대해서 유동성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예측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연말을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이벤트들을 기다려 보시면서 대응하는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특징주 중에 하나가 바로 항공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주가 좋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영국으로부터 일단 사실상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국가들이 또 미국이나 EU나 중국 등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서 오늘 아시아나항공은 말 그대로 폭등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이들 종목군에 대한 전략 좀 주세요. 글쎄요. 일단 합병 관련해서는 하나를 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합병이 됐다라고 너무 잔치 분위기로 가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것만 보고 사기에는 위험수가 있다,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한항공 일단 장중에 좀 같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윗꼬리가 살짝 좀 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는 수급 동향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리오프닝 관련돼서 여객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들 이쪽은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전에도 아마 여기에서도 대한항공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을 텐데요. 진에어라던가 제주항공 같은 쪽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 해왔었던 항공화물단의 수요 이런 것들은 조금씩 감소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여객 수요가 커버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한항공이라던가 뭐 진에어, 제주항공 이런 것들 가릴 것 없이 리오프닝 효과는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보복, 소비 이런 쪽들로 해서 그동안 여행을 가지 못했던 쪽들에서 한 번에 폭발적으로 여행 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거기다 일본의 서로 간의 무비자 입국 그리고 중국의 하늘길까지 지금 조금씩 열리고 있거든요. 증편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추후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폐기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본, 중국 이런 노선이 굉장히 수익에 많이 도움이 되는 노선들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도 좀 좋아질 수 있는 여력들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합병 이슈만 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특징주들에 대한 언급을 나눠봤고요. 이제 차자인과 잔금해제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카카오뱅크, 다시 플랫폼을 꿈꾸다. 첫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모멘텀이 부재하다곤 하지만 요즘에는 또 낙폭 과대 종목에 워낙 또 네. 관심이 높았던 시기여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나름 한 달 동안 한 60% 정도 맞아요. 올라왔단 말이에요. 카카오뱅크가 미온홀이었던 이 종목이 60%나 한 달간 올랐다고?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라 전략이 필요하긴 했어요. 맞아요. 일단은 바닥에서 워낙에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바닥에 사셔서 60%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많지 않으실 것 거의 같아요. 없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대부분 많이 물리고 반토막 이상 갔다가 조금 회복되네. 그냥 이 정도만 체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승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이러한 가파른 상승이 일단 수급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건 의미는 좀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의 외국인 기관의 단지 수익률 게임으로 그치고 수급이 빠져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년까지도 이 수급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플랫폼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 문제로 들어온 거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가 외국인들이 11일 연속 순매수를 하다가 끊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흐름이 끊긴 건가라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빠지다가 일단 좀 시세가 회복되어가는 모습들을 다른 금융주와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현재 외형 성장 모멘텀이 작용할 부분들이 굉장히 부재해 있다라는 게 지금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 지금 FTX가 파산 신청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협업하려던 계좌들에게도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핵심 계열사에 대해서 국세청이 지금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하게 성장 동력은 안 보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상장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고위험 자산 쪽에 대해서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는 풀리는 시기에는 이런 고 PER을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니까 이거 PER 100배, 뭐 150배도 괜찮아라고 했는데 과연 그 플랫폼의 밸류 봤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느냐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증권가에서는 결국은 일제히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는 이런 분위기이고요. 주가 상승의 지속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타 금융주와의 실적의 괴리 그리고 높은 PER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 곧장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과 밸류 평가를 하면서 지금의 상승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던져야 되기 때문인데요. 네. 3분기 실적은 매출, 영업이익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 한 45% 이상 증가였어요. 그런데 또 그 기대감 속에 외국인 수급과 함께 한 달간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요. 네. 최근엔 또 기관은 판단 말이죠. 맞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금의 현 상황 평가 좀 해주세요. 글쎄요. 일단은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성장을 어려운 시기에도 했네라고 볼 수가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3분기에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금융주, 일반적인 은행주죠.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플랫폼으로서 빨리빨리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이런 일반적인 금융주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연초 이후에 55% 하락했습니다. 근데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73%를 하락했다가 또 급격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수급들에 의해서 반등을 했단 거죠. 그건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피크아웃 했다라는 분위기도 한몫을 좀 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다른 금융주와는 다르게 플랫폼으로서의 고 PER, 고밸류를 인정받아야 하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네이버 이런 쪽들의 반등이 일단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호적인 부분들은 중금리 대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중저신용자는 신용 평점이 하위 50% 이하 쪽에 있는 분들을 가리키는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고신용자들도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금리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금리 쪽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중저신용자는 아예 은행에서 원천 차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속속 흡수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 은행들이에요. 이게 과연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그러니까요. 이게 아직은 발목 잘 잡을 모르겠어요.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정말로 나중에는 부실채권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내가 굉장히 팍팍한 삶에서 정말 영끌 해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특히나 부동산 이런 것들은 경매, 공매 이런 쪽들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부실채권화 되면서 이걸 100% 내가 회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확률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런 것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실적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쪽에 인터넷 은행들은 좀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의심하는 대로 이런 것들이 과연 플랫폼화 됐을 때 뭐가 도대체 너희들은 은행주와 다른 거니? 라고 자꾸 시장에서 물어보니까 네. 일단 캐파를 키우고 싶은 거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포인트 첫 네. 번째, 두 번째를 듣고 있으면 카카오뱅크는 오늘 잔금 해제 컨셉이 매수하지 마라일까요? 네. 일단 그렇게 좀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가 좀 봐야 되는 분위기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흐름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아까 확인해야 된다고 시장 흐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어요. 미국의 PC, 개인 소비 지출이나 11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연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연준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매파적인 생각들을 조금 더 꺾어 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년에 기준금리를 조금은 밴드를 낮출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접근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봐서 또 손절 라인을 잡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라인을 좀 설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SK증권에서는 최근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6,000원으로 낮췄거든요. 지금 가격에서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차장님은 가격 설정 어떻게 하세요? 일단 아까 좀 제가 외국인 수급을 말씀드렸는데 11일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끊겼어요. 근데 그 금액 자체가 그동안 사왔던 것들을 전부 다 쳐내리는 이런 수급은 아니었어요. 한 100억 정도 판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오늘 수급이 다시 외국인들에 의해서 가동이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기관 쪽의 매도예요. 기관이 매도를 강하게 수익률 게임에서 정리하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급하게 올렸었던 60%의 수익의 상당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가격 전략을 현재가 부분부터 일단 만약에 접근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21,000원까지 열어놓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121선이 위치해 있는 27,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뚫리는 신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CPI, 11월 CPI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들이 한 번 더 꺾이면서 정말 인플레이션 이제 꺾이나 본데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121선까지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실 거예요.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이테크놀로지 턴어라운드를 기다리며 실적 충격이 얼마 전에 있었고요. 맞아요. 첫 번째 포인트 잡아봅니다. 이 종목명 가려놓고 보면 절대로 이게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생각이 안 들 그쵸. 정도예요. 2차 네. 전지 종목들에서 너무나 소외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분리막으로는 거의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 2차 전지 구성하는 원가 물질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양극재도 있고요. 음극재, 전해, 분리막, 그리고 동박 이런 쪽들이 있죠. 네. 그런데 일단 지금 포커스는 양극재에 집중이 그동안 돼 왔었어요. 그러면서 하이니켈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양극재가 부각을 받았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 미국 쪽 원하는 메이드 인 USA를 하려다 보니까 하이니켈에 최적화돼 있고 중국 쪽의 LFP 배터리 미국에서 절대 안 쓰죠. 중국을 배척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양극재와 더불어서 배터리 셀 3사가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분리막도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원가 비중에서 봤을 때 양극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40%죠. 혹자는 많게 봤을 때 원가의 60%까지 양극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어디죠? 이제 분리막 쪽도 13%를 차지하고 있어요. 음극재와 같은 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물질은 분명히 맞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경쟁사 대비했을 때 기술의 우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두께를 얇게 만들수록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오미크론의 방막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곳이 이 SK I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분명히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포인트도 가겠습니다. 소외됐던 만큼 관심을 받을 때 뜨겁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가동률 회복, 폴란드 쪽에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네.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게 가동률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던 것 때문에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좀 실망스럽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기류가 일단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점진적인 가동률의 회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만큼 빠르게 가동률이 회복되고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고정비 감소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 1공장이 개선되고 있고요. 2에서 4공장은 증설이 되면서 상업 가동 개시 일정이 탄력적으로 조정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는 그리고 중국의 잼이라는 곳인데 전구체 생산 기업이에요. 이런 쪽들 합작사를 에코프로와 함께 세웠는데 이런 곳들에게 니켈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소재 조달이라던가 원재료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망 가릴 것 없이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70에서 80%, 망간 같은 특수 물질인 경우에는 거의 100%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전부 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라. 단계별로 낮춰야지만 니네 세액공제 혜택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럽도 선제적으로 증설을 했어요. 그에 따른 수혜가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적자 전환하면서 최악의 실적을 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률 회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포인트로 앞으로의 좀 성장 속도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를 받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에 대한 네. 진출이 조금 미흡했다라는 맞아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요즘에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강화 안 할 수가 없죠. 강화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북미 쪽에 분리막 공장의 증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진척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이 습식 분리막이 요즘에는 좀 대세예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식이 아닌 글로벌 습식 분리막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기차의 침투율, 보급률이 1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되면 됐지 뒤로 후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이 습식 분리막의 수요도 같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데 배터리 원가에서 아까 차지하는 비중 보여드렸죠, 표로요. 13%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작은 게 아니고요. 향후에 점점 더 증설 효과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그만큼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도래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와 유럽 이런 지역은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세, 초고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북미 지역 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다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어떻게 잡을까요? 조금 급할 건 없어 보입니다. 네. 조정 시 매수 관점 대응일까요? 일단 최근에 조금 양봉이 크게 나온 건 3일간의 수급이 굉장히 좀 양호했어요.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격은 현재가 부근부터 일단 가장 하단 이평선이 위치해 있는 56,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회를 준다면요. 그리고 목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1차에서 드렸던 종목과 네. 마찬가지로 121선 77,000원 부근 정도까지 일단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와 SK 아이테크놀로지 오랫동안 눌려 있다가 최근에 주목받은 업체와 아직까지 이제 주목에 시동을 걸지 못한 업체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지켜보시면서 대비책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사용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